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한국사 강사 여러분들 전환길이라고 들어보셨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환길이가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강조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오늘 참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전환길은 자기 유튜브 채널이 있죠. 꽃보다 전환길에 2030 세대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약 44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지금 한 7시간이 됐는데 클릭수가 한 180만 건 이렇게 클릭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환길은 저는 지난 26년간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시각에서 늘 학생들의 역사 강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정직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지금 현혹하고 있는 선동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이 선동당하고 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정선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명하게 하자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됐느냐. 선관위를 내가 비판했는데 왜 더불어당에서 자기를 고발했느냐. 그리고 선관위와 민주당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강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얘기했는데 왜 더불당이 자기를 관여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북한이나 중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처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환길 강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과 비리를 감사원을 통해서 또 국정원을 통해서 수사해 보고자 하는데 너무나 비협조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도 대통령도 의혹을 제기했으니 탈탈 털어서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어 최근 국민들 사이에는 비상계엄이 아닌 계몽령이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닌다. 천천히 따져보니 내란이라고 하는데 유혈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이렌이 울리지도 않았고 통행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을 통제하지도 않았다며 국회에서 바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6시간 만에 공식 해제했다고 했네요. 이날 잠들어서 다음날 비상계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너무나 평화롭게 끝나서 다행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5.16 군사정변 때는 계엄군이 35,000명이 동원됐고 12.12 사태 때는 2만여 명이 동원됐다. 그때와 비교하면 비상계엄 때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군인이 투입됐다. 실탄도 장전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만 재판이 끝나봐야 한다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극우 프레임이 씌워진 것에 대해 극우도 극자도 아니고 상식을 존중한다며 저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 출신이고 얼마 전 노무현 새해 달력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전환길은 대통령을 구속해놓고 대통령이 거부하니
수사도 못한다. 괜히 대통령 망신 주기 위함이었는지 참 어이가 없다. 공수처는 부끄럽지도 않냐며 전 이런 무능하고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공수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 잘 지적한 거 아니겠어요? 공수처가 불법 수사입니다. 불법으로 영장 청구해서 불법 체포. 그러나 대통령이 뭐 자진해서 공수처에 출두를 했지만 수사를 안 받았잖아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하게 된 그런 당위성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환기는 마침 아는 목사님께서 연락이 와 대한민국 살리자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여의도에서 뵙겠다. 마지막 연사로 나설 것 같다.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드리는 메시지도 전달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 등 정치는 하지 않는다. 강사로서 내가 가르친 2030 세대들의 앞날과 국가를 위해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가고자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만큼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튜브 데이터 집계 사이트 프레이보드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환길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환길 채널 구독자는 78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 19일 57만 명대였던 구독자는 5일 만에 무려 20만 명이나 폭증한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신규 구독자가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 20일 하루에도 8만 3천 명이 유입이 됐는데요. 이후로 2만에서 3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1000명에서 3000명대의 구독자가 신규 유입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입니다. 입법을 복주하고 입법을 구태타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복주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만을 위한 것이 바로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비상계엄은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설날 아침 설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2020년도의 대선 그리고 이번 2024년 11월 5일 날 대선에서 있었던 그런 부정선거 문제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나라와 연결해서 중국 그 차이니즈 스파이, 중국 스파이들을 99명을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하고 일부는 미국 본토로 압송했다는 그 내용까지 더 디테일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이 부정선거가 국제적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발표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의 반국가 종북 세력들이 입법, 사법, 행정 또 모든 그런 기관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척결해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고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바로 비상계몽이 된 것이고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용기로 비상계몽한 것이 우리 국가에 크나큰 지금 당장은 기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이 어렵지만 이걸 극복하면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